공인중개사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표시광고와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건 다 배우셨으니까 사실 뭐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자, 또 볼까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봐요. 주택임대사업자. 자, 주택임대사업자. 저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아요. 저도 뭐라고 써놔야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계약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어려운 부분? 보증보험 가입이죠. 보증보험 가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임사 물건이 딱 등장하면 보증보험 가입 요건부터 딱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멍 때리고 있다가 가계약 해놓고 보증보험 가입 안 되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하세요. 또 이 부분이 나중에 계약금 몰수 또는 계약 해지, 해제 뭐 이런 식의 문제들과 연결이 되면서 중개사 네가 얘기 안 했지 않았냐, 뭐 이거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아주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10가지 의무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딱 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두들겨 맞다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일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표시광고와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건 다 배우셨으니까 사실 뭐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죠? 직접 내용 확인하고 직접 해보시지 않는 한 답 없습니다. 저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된다. 제가 항상 드린 얘기가 있는데 별 보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어딘가 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잠자는 곳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집을 기준으로 해봐라 좀 제발 좀 라고 늘 말씀드려요. 자, 다음에 권리분석 하실 수 있어야죠. 권리분석. 자,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확인설명서에 관련돼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권리분석. 우선 변제권 어떻게 확인해요? 최우선 변제권 다 배웠어. 법은 알겠거든. 확인은 어떻게 해요? 확인은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권 확인 어떻게 하죠?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랑 전입세대 연락 확인서랑 동의받아서 뽑아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랑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랑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 받아가지고 권리 분석해보고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누가? 중개사가? 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중개사가 알 수 없어요. 이제 편법에 대한 얘기를 살짝 드리면 우리는 법에 규정한 내용만 정확하게 지키면 돼요. 중개사한테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중개사한테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야, 임차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알려주도록.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 할 수 있어? 라는 내용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관련돼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그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무효로 만들 것인지만 여러분이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면 되죠. 따라서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사실상 유동적 무효 상태여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해제돼야 되니까요.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알려준 보증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증금이 있다면 어떻게 계약하실 거예요? 그죠? 그걸 도와줄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도와줄 의무가. 근데 가끔 초보 중개사분들 오픈하시고 나서 이게 어려웠나 봐. 그래서 협회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 라고 헛소리 하시는 중개사들이 그렇게 많아. 아우, 진짜, 이씨. 권리가 부여가 되는 순간, 그죠? 거기에 따른 의무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와요. 근데 안 하는 게
낫죠. 그걸 뭐 하는 게 좋아요? 네가 확인해. 네가 확인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아, 그거 갖고 전화 엄청 온대. 협회가 뭐 하는 거냐고. 협회가 뭘 안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안 하려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해봤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안 해봤죠. 임대차 신고가 2025년 6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터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과태료 인하가 통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너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기를 안 했어. 임대차 신고하라고.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어. 그럼 원래는 신고 안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지고 들겠죠.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왜 너 그 얘기 안 해줬어? 하겠죠. 우리에게 의무는 없으나. 그럼 결국 그게 어디로 연결될 수 있죠? 중개보수 할인으로 연결될 수 있죠. 중개보수 할인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안 배운 게 뭘까요? 부동산 중개란 어떤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는 걸까? 이걸 안 배웠죠. 또 안 배운 게 뭐죠?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중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 또 뭘 안 배웠죠? 인허가, 실질적인 인허가는 어떠한 요건을 가지고 진행되는 걸까? 이걸 안 배웠어요. 이거는 어디서 배우죠? 이제 실무에서 배워야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면 쉬운 것이고 아니면 돈 내고 배우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자, 네오비를 오래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오픈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거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 그 전화 작업할 때 그 멘트 있잖아요. 멘트.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동중개할 때 그 멘트 있잖아요. 그것만 알려줘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인데요. 광고 나오시고 공동중개 되나요?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얘기를 멘트 알려줬다고 막 눈에서 하트가 나.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중개업의 절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경험해 본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오비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저 부분에 대해서 중개 매뉴얼이라는 강의를 만들어 놨죠. 680페이지더라고요. 계속 늘어나서.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일요일마다 강의가 진행이 돼요. 네.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체력이 안 돼서 많이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입주권에 대한 계약입니다. 입주권 계약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요. 네. 난이도가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계약서 쓰기 가장 어려운 계약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입주권 매매 계약서예요. 입주권 매매 계약서. 그럼 입주권 매매 계약서는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관리처분 전, 하나는 관리처분 후, 마지막 하나는 분양계약 후. 세 개로 구분되거든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조합원 분양계약까지 한 이후의 계약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한 방에 있는 계약서, 입주권 계약서로 입주권 매매 계약을 초보 중개사가 용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초짜는 활용 불가예요. 불가예요. 그 이면에 수많은 계산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초보 중개사들끼리 이제 공동 중개를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얘 계산하고 얘 계산이 틀려. 계산이 틀려. 그러면서 나중에 계산 맞추다가 결국 포기해. 그러다가 목소리 큰 사람 계산으로 가. 그러다가 나중에 고객이 어디 가서 검증을 받아. 그리고 나서 다시 와. 너 틀렸다고.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이런 일들이 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때 배운 것들을 기본으로 지식으로 깔고 그 위에 실무적인 내용들이 얹어져야 그래야 중개업 실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